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모셔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근영 부장님이 지금 오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저희끼리 오프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45% 플러스로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주가 좀 오른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개장 전략 들어보자면요. 네, 일단은 미국장에서 명확하게 움직였었던 게 엔비디아, 그다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 뭐 테슬라, 뭐 이런 쪽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좀 뭐 그런 부분에서 연관된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시간에부터 이제 핵무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이슈들이 일단은 시장을 좀 장악할 확률이 높고요. 무엇보다 시간에서 발표된 알테오젠의 이슈.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 쪽의 투심을 명확하게 돌려놓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특히 알테오젠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6.65% 플러스 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네, 어제 그래도 과감하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배팅하냐 이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어차피 임상 결과는 좋게 나올 거라는 거를 이미 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불확실성 자체를 확실하게 해소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테오젠의 30만원, 40만원을 바라봤었던 로직이 깨질 확률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부분이 어떻게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사실 뭐 이게 7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머크의 그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이게 또 연구 결과가 오픈이 될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아마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브라운드 한번 구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략 짧게만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자사주 매입 관련된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가 여태껏 자사주 매입 관련된 공시를 안 했는데, 오늘 본주 우선주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거든요. 오늘 본주는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올 것 같고, 우선주도 자사주 매입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 엔비디아가 이제 발열 문제, 렉 관련된 서버 발열 문제 때문에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은 뭐 퀀타라든지 그다음에 폭스콘인가요? 그쪽 메이저 두 군데에서 일단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지연 사실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내일 한국 시간 6시 20분 정도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뭐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일부 반도체도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뭐 자사주 산다고 해서 급반등이 나올 건 아니고요. 일단 방어는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최근에 급락을 했던 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쌍두마차를 봤던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깨지면서 수주 계약 같은 부분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특히 알테오젠이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뭐 입증, 검증 같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오늘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내면서 뭐 강력하게 상당히 좀 또다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요.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또다시 되면서 역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리가캠바이오 관련된 ADC, 이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년에도 아스코라든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가 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캠에 대한 최근의 급락,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백신 음모론자를 일단 임명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4.5%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뒤더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연말에 또 올해 많이 벌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평가 네. 금액을 좀 연말에 뭐 세금 이슈 때문에 좀 줄이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은 개인들이 막 두드려 팼던 거거든요. 보면 기관을 이건 다 받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개인 투매들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간 쪽, 아니면은 약간의 뭐 세금 이슈 때문에 팔았던 큰 손들, 이런 것에 대한 뭐 되돌림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역시 그분들은 다시 뭐 사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강한 반등, 그리고 어떤 반도체에 대한 약간의 어떤 뭐 방어 정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좋았던 뭐 조선이나 엔터주, 그다음에 방산,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뭐 장거리 미사일 6발을 쏘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젤렌스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평화협정 관련된 이유를 말을 하다가 또 러시아 본토로 또 미사일까지 쏘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방산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또 곡물 사료 뭐 이런 테마주까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현대모비스가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주주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통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중국 소비주들도 사실 뭐
그 화장품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밸류션상으로 매력적인데 수급이 너무 없긴 해요. 일단은 뭐 일부 종목들이 뭐 어닝 쇼크를 좀 내기도 했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ODM사라든지 이런 쪽은 상당히 아직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너무 싸게 밸류가 빠졌다라고 평가를 또 받고 있어서 뭐 수급이 좀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반등도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막 따라다닐 때, 뉴스를 따라다닐 때 충분히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주가 또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오르는 종목이 430개, 하락하는 종목이 330개 요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은 반반입니다. 730개, 730개 이렇게 상승 하락 종목의 비율이 좀 초반부터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0.5% 똑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SK 스퀘어가 오릅니다.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어제 나왔네요. 유안타 쪽에서도 SK 스퀘어 11월에 밸류업 공시 예정이다. 목표가 10만 원 얘기를 했고요. 오늘 8만 700원입니다. 그리고 리포트 유안타에서도 얘기했고 또 다른 데서도 이런저런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도 오늘 3% 오르는데요. 오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SK 스퀘어도 밸류업, KB금융도 밸류업.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2.8% 오르고요. 한국타이어 뭐 이런 종목들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2차전지 중에서도 이런 뭐라 그래요? 테마주라 그래야 되나? 금양 3% 마이너스, 코스모 신소재 2.4%, SK이노베이션은 아까 마이너스 3% 하다가 지금 1%로 줄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코스닥 대형주가 가장 강한데 그중에서 카페24가 장중에 1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유튜브 쇼핑업은 카페24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할까? 라면서 조선비즈에서 나온 그런 기사들이 있고요. 카페24는 왜 올라가는지 제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마 말씀하신 그걸 겁니다. 요거? 네. 위메이드도 한 5% 올라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택도 10% 올라가고. 자, 잠깐만 보자.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뭐 대부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슈가 반영이 되는 쪽들이 뭐 이제 미국장에서 연결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전일 시간 외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이슈들과 연동성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먼저 소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밸류업 쪽에서는 변동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신에 퇴출은 없고 편입만 있다라고 해서 이게 또 얼마나 좀 유의미할지 좀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은행 쪽은 또 은행 3분기 누적 수익이 이제 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또 기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좀 덧붙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주조 환원 정책 또 배당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단기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전력기기 쪽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방산 쪽은 이제 뭐 한일단조나 스페코나 이런 쪽도 움직이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제 산업 쪽으로 탄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뭐 LIG 넥스원, 현대 롯데 이렇게 뭐 실적이 실질적으로 찍히는 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 발사하는 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기대가 됐었던 부분인데 미국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이 쭉 올라가다가 슝 하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트레가이라든지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쪽은 이제 잡아주지 못한 이슈가 좀 있어서 약간의 잔기 차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도 일부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핫했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에서 제한된 수급에서 순환말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 부장님도 눈에 띄는 업종이나 뭐 테마, 섹터 이런 게 있다면요? 네, 뭐 결국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방산 쪽이 다시 좀 꿈틀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이슈가 뭐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이제 한두 달 남겨놓고 그런 이야기를 일단 승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뭐 젤렌스키가 거의 도발하다시피
지금은 장거리 미사일을 그냥 6발을 쏴버렸잖아요. 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그만 가망 있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어제 뭐 핵 이야기까지 뭐 들춰내면서 그렇긴 했는데 다만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올라갔던 이유는 이게 핵 전쟁 관련된 뭐 위협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또 크렘린궁에서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핵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 조항들을 조금 손을 보는 듯한 액션을 취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핵 전쟁 관련된 이슈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미국 장이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좀 편안하게 일단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은 전쟁이나 종전 이야기가 나오는 분위기에서 약간 찬물을 좀 끼얹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K2 관련된 뭐 두 번째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거고 최근에 뭐 어제도 그랬지만 최근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조선업종 관련해서도 역시 뭐 트럼프 이슈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중국 업체가 따라온다 말은 많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미국의 조선업종이 지금은 점유율이 1%가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한국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그게 첫 번째 모멘텀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역시 셰일가스나 전통적인 원유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공급망을 늘릴 수밖에 없고 특히 셰일가스, 가스전 이런 것에 관련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스전을 운반하는 가스선이라든지 네. 셰일가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특히 뭐 탱커나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뭐 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선종에 비해서 가스선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러한 특수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점유율이 70% 정도로 거의 독점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가면서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지금 매출단도 올라가고 지금 25년, 26년 넘어가면서 이런 가스선 관련된 부분들이 130척 이상의 가스선 발주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 27년 이후로 봤을 때 한국이 한 88척 이상 그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고부가 가치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만큼 발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 매출이라든지 이익 관련된 부분 그리고 ASP 평균 판가도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이 가스선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고 지금 조선업종이 간다는 점에서는 역시 조선업종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계약이 가능한 뭐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에로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들은 역시 최근에 조정 이후에는 역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잔잔하네요. 네, 뭐 좀 조용합니다. 아무래도 수급의 힘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외국인 거래소랑 이제 코스닥에서 모두 다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또 프로그램 비책 순매도도 한 4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 쪽에서도 옵션이 어쨌든 양쪽에 콜로 하면서 이제 좀 변동성을 야기하는 쪽으로 배팅을 걸어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개인과 포지션은 좀 다르긴 해요. 개인은 조금 박스권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이제 퍼뜨려 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변곡점은 결국에 다음 거래일에 나올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그나인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디오처럼 듣다 보니까 박회장 부장님 잔잔한 라디오 아침 방송 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박회장 부장님도 역시 시장의 전반적인 초반 분위기는 좀 잔잔하다, 조용하다. 네.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을 막아주는 것이지 이제 V자 급반등을 나타낼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건데 내일 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약간의 경계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열 문제는 이제 일단은 일단락 된다고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슈가 한번 불거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확인을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그 이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70% 중반 정도 가는 회사라서 도대체 얼마나 더 좋아져야만이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아주 바닥에서 그래도 꽤 올라오면서 PER이 30배 중반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버블 수준은 당연히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ation 상에서 뭐 밴드 하단에 있는 건 또 아닌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약간의 스크래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만약이라도 좀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관련된 실망감을 또 표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웬만큼 서프라이즈 하지 않고서는 이게 엔비디아가 굉장히 뭐 물론 지금 글로벌 IB들은 10개면 10개 대부분 다 엔비디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 계속 내고 있고 일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뭐 삼성전자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역시 반도체 소부장 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49,900원 찍고 이 자사주 매입 검토하면서 15% 이틀 동안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소 좀 반등을 줬는데 PBR로 0.85배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역시 코스피 2,350 정도 수준이 바닥 정도로 된다고 본다면 뭐 빠질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좀 찾으려면은 EPS 하향이나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방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결제 여지가 삼성전자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지금 못 가게 된다면 여러 이제 곁다리에 있던 뭐 어떤 섹터 오늘 그나마 그래도 자동차 섹터는 좀 움직이는 게 어제 인베스터 데이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 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차 기아 너무 싸다 이렇게 외신들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움직이고 그 외에도 뭐 밸류업 지수 펀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권, 은행, 보험들도 살짝 플러스권이 나오는 것들이 역시 방어적인 포지션을 역시 갖고 있다고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주 뭐 성장주 중심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업종 중심으로 좀 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리고 일부 말씀드렸던 방산이라든지 네. 뭐 조선 이런 쪽과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코스피 쪽에서는 뭐 오르는 거 보면은 하이닉스 1.6% 그리고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 메리츠 뭐 이런 종목들, 삼성화재 이런 종목, 하나금융 2%에서 3% 정도 플러스고 자동차 현대차 1%, 기아차 2%. 요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 살짝씩 좀 빠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56,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300원 내려가서 0.5% 하락이고요. 56,000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코스닥 쪽에서 요거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1.6% 플러스까지 좀 상승폭을 좀 줄였고 리가캠도 음전했습니다. 1.4% 마이너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펩트론도 마이너스 6%. 이런 거 보면은 이게 4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또 팔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주가가 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었던 것도 일단 1차적인 차익 욕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올라오다가 또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어요. 뭐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간다고? 뭐 리스크 거의 해소가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전일 대비했을 때 만약 전일에 종가 베팅을 하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장중에 6%, 뭐 7% 이 정도면은 굉장히 배팅을 잘 건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익하고 다시 좀 눈치 보다가 담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대금과 외국인의 수급이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수급이 강했더라면 안 눌리고 아마 더 올라갔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이 종목은 펀드적으로는 지금 좋다라는 게 사람들이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붙어주면 이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거 다 같이 알고 있는데 이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이제 차익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지수 자체도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도 계리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수급발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좀 향후 모멘텀이 좀 나온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좀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눌리면 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기술적인 빠른 대응이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대형주 펩트론, HLB, ABL 바이오, 보로노이, 리가캠 다 2%에서 6% 넘게
좀 빠지고 있어서 한번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박근영 부장님도 이쪽에 코멘트가 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오늘 반등하는 듯 하다가 사실 힘이 좀 빠지는. 네, 뭐 알테오젠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와서 아침에 금반등이 나왔지만 다소 좀 수급 쪽으로 역시 좀 부침이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글쎄요, 뭐 미국의 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백신 음모론자가 일단 지명됐다, 이거 하나만 갖고 저렇게 뺄 일인가 싶긴 해요. 그래서 연간 단위로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이 역시 연말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고 일단 이평이 조금 뭐 하향 이탈되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이제 기관 외국인들 수급만 놓고 보면 그래도 개인들이 투매가 나온 뒤에 좀 받아주는 수급들이 역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긍정적인 역할, 지금 현재 빠진 구간에서는 역시 좀 단기 과매도로서 좀 다시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자리까지 좀 왔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모든 지금 바이오가 다 올라가는 것도 좀 아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좋았지만은 그와 관련해서 같이 올라갔던 뭐 바이넥스나 뭐 이런 그 에스팜 이런 종목들도 보면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연속적으로 빠진 날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올 정도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그것보다는 개별 호재, 그러니까 뭐 HLB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급등했다 다음 날 다시 뭐 차익실현이 바로 나오긴 했지만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또 쏘아주기는 또 세게 또 쏠 때도 있는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갖고 가는 종목들이 있다 보이고 있고, 휴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조금 그래도 상당히 좀 강하게 가다가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다소 좀 돌리려는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관련된 쪽에서 일단 개별적으로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됐던 모멘텀이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버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최근에 낙폭이 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힘든 구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신규로 제약바이오를 좀 본다고 생각하실 때는 역시 뭐 내년 초에도 역시 뭐 아스코라든지 여러 가지 학회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11월도 아직 다 안 지나갔고 12월까지 연말에 또 뭐 여러 가지 M&A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다. 그리고 4.5%까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가 지금 4.4가 깨지면서 이제 금리가 조금 하방으로 약간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가 또 하방 안정으로 조금 이제 시장 금리가 좀 그렇게 하방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은 또 반발 매수세로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금리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저점 매수를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자리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즈넉카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두 분의 자료 보고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한번 삼성전자 마진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까요? 누가 먼저 하실까요? 네,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 아침 뉴스는 어떤 걸 챙겨봐야 될까요? 뉴스 번호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우리가 얼마나 과감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지, 증시 요동초도 겁없는 개미 B2 미수금 무려 1조 원이 넘었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블랙먼데이 이후로 최대치이고요. 그만큼 이게 파생을 보면 그걸 조금 느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옵션에서 개인들이 콜 잡았다가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외국인은 콜보다는 풋이 엄청나게 한 10배 정도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이나 기관 좀 하방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은 확실히 지금 지수단이 좀 매력적이다 보니까 좀 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용잔고라든지 이런 흐름들도 상당히 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물량이 또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좀 악순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B2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무한대로 태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수 하단 라인에서 이제 농사 짓듯이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시간 지나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마음도 편하고 한데, 내가 이거 B2를 하는 순간 생각보다 이거 이자가 굉장히 세요, 여러분들. 월배당주 그냥 돈 준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증권사한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은 좀 내가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금액이 많이 커지니까 호가 단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증거금을 맞추시는 작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한도가 깨지는 상태에서 팔기 시작하면 아무리 팔아도 한도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다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니까 명확하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좀 치고 빠지기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밑으로 내려온 부분에서 하는 건 어쨌든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들은 조금 기사의 내용들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B2를 하시려는 고민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현금이 없으면 레버리지를 땡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좀 들고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꽤 있는데 인도도 지금 증시에서 자금이 꽤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두 달 새 10% 정도 빠졌고요. 외국인 자금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차익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올라온 거를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변곡점이 좀 크게 나오기 전에 그리고 혹은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을 때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대응을 하시더라도 약간의 좀 여유 자금을 만들어 지금 상황이 다 발목이 잡혀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은 캐시플로우를 어떻게든 좀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증시 부분에서 자금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미국으로 쏠린다면 혹은 기타 다른 나라로 쏠린다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좀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논리들을 좀 잘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기서 나와서 다 코인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코인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간밤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종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가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는 12% 정도 급등을 했어요. 물론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코인을 또 굉장히 많이 한 5만 개 정도 매수한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코인이 똑같이 1억 3천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코인베이스는 안 움직이고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게 움직이는 거 보면 확실히 투기성 자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코인 쪽에서의 변동성이 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도 소송권이 끝난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60% 이상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치코인도 꽤 많이 올랐고 그래서 확실히 코인 쪽으로도 돈이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늘은 조금 영향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전일에 이제 정유주들이 급등이 꽤 나왔었죠. 이제 국제유가가 좀 생산에 대한 부분 또 확전에 대한 이슈로 좀 WTI가 3%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또 간밤에 또 핵 코멘트도 있고 네. 또 본토의 미사일도 쏘고 해서 유가를 좀 살펴봤더니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을 못 쓰기는 할 텐데 이게 천연가스 ETN이나 이런 쪽은 지금 또 엄청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지정적 리스크가 있으면 항상 이런 사료곡물 이런 쪽도 막 움직이긴 해요. 물론 세계곡물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크게 변동은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선물 가격이 튀기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현물 쪽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종목군들이 같이 병행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뭔가 기회를 포착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실시간 선물 가격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빅테크 소셜 미디어들이 앞다퉈 유료 구독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AI라는 키워드도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제가 이 뉴스 말고도 다른 지면 뉴스를 보시면 AI에서도 지금 구독 경제화를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GPT도 월 $20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면 컨텐츠에 대한 사용을 아예 제한을 좀 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챗 GPT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그림 같은 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요. 내가 자료를 집어넣을 때나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유료 버전을 쓰면 확실히 좀 다르긴 하거든요. 다른 뭐 크리에이터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찾는 것도 그렇고, PPT 하는 것도 그렇고,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요즘 꽤 많은데,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어떤 회사원은 한 달에 10만 원씩 쓴다고 해요. AI 뭐 PPT 만들어주는 거, AI 검색해주는 거, 업무 자동화하는 거, 그다음 GTP까지 해서 한 10만 원 정도를 벌써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카테고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좀 부담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플러스 멤버십 생겼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 구독 경제 나왔죠. 인스타나 틱톡 같은 거에서도 구독자만 볼 수 있는 또 프리미엄 구독 결제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런 구독 경제화가 많이 되고 있고, 원래 우리나라는 공짜가 많았잖아요. 저도 공짜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쵸.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확실히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오면 확실히 기초 기업들의 체력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다 구독 경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토샵도 그렇고 어도비 프리미어도 그렇고 맞아요. 모든 편집 프로그램 혹은 GPT 혹은 뭐 심지어 FSD나 자율주행 쓰려고 그래도 그것도 또 구독을 해가지고 월에 얼마씩 또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네. 그래서 구독 경제로 가서 하나 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맞아요. 예. 우리 뭐 OTT 채널도 구독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게요. 컨텐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구독 한 4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막 쌓이면 생각보다 돈이 좀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구독으로 이렇게 야금야금해서 널리 쓰이는 또 부분이 꽤 네. 많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뉴스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시장이 오늘 조금 답답하네요. 코스피도 지금 음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5%로 힘이 쫙 빠져서 벌써 이미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가리가 좀 없어요. 이게 유지가 잘 안 되고 매가리가 좀 없는 그런 느낌이고, 코스피 뭐 대형주가 아까 제일 강했는데 대형주도 지금 보합권으로 내려왔고, 올라도 대형주에서 좀 뭐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뭐 CJ 제일제당, SK 스퀘어, 오리온 뭐 요런 종목들이 4% 오르니까 사실은 지수를 견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일제당하고 오리온 오르는 거는 뭐가 있나요? 오늘 뭐 식품 관련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오리온은 오늘 오전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리포트발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분사해가지고 바이오사이언스 네. 보급 등이랑 연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좀 따르군요. 제일제당, 오리온, SK 스퀘어가 4%. 오늘 그나마 그래도 금융이랑 자동차, 네. 그리고 방산 요 정도? 요 정도가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시장이 좀 약간 답답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뭐 폭락을 했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시세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뭐 반토막 나 있는 종목들도 꽤 많고요. 뭐 일부 올라간 종목들이 뭐 조선과 조선기자재 등을 포함한 일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 그 엔터, 기획사, 음원, 이런 쪽이 3분기 바닥론 이야기 나왔고, JYP가 또 실적이 3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와 관련된 음원, 기획사 쪽의 반등세가 여전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 뭐 그 외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또 방어적인 섹터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 관련된 섹터들이죠. 뭐 은행, 보험, 그다음에 자동차, 이게 저밸류, 뭐 이렇게 밸류업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통신업종까지 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뭐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자, 오늘은 대부분 보면 성장주보다는 일단 방어업종 섹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리온이나 뭐 CJ 등도 대부분 다 보면 또 내수라든지 이런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도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역시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역시나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맞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좀 종목이나 섹터 고르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업종 쳐다보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새로 사자니 또 주가들이 꽤 올라 있어 보여서 또 부담스러운 가격에 또 보이기도 하고, 낙폭과대 섹터를 또 사다 보면 오히려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또 수급이 더 안 좋아지니까 오히려 또 빠지는 또 이런
이슈도 생기니까 이렇게 많이 빠진 거 사기에도 손이 잘 안 나가고 많이 오른 걸 새로 사자니 또 좋다고 하지만 또 손이 잘 못 나가고 그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도 섹터를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이 신규로 뭔가 포트를 바꾸자 하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쵸. 낙폭과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살아날 때 낙폭과대 먼저부터 올라온다. 뭐 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이 반등 줄 때는 낙폭과대가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고객도 꽤 현실적으로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간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금 시장에 뛰어든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양극화된 그런 시장이라서 되게 좀 포트가 짜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뭐 사는 것만 가지고 적극적 시장 대응은 아니죠. 뭐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또 포트를 정리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힘은 당연히 없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금 부분이나 그다음에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죽어 있는 시장이었고 최근에 다소 조금은 코스닥이 좀 살아난다, 거래 대금 좀 살아난다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또 시장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그래도 좀 버텨줬던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리가케미,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바이오가 시총 1위를 하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방어를 해줬는데 이마저도 조금 이제 좀 빠지는 모습으로 또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댈 곳이 별로 없는 뭐 그런 쪽이고 전쟁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테마 종목들 뭐 양자 뭐 갑자기 뭐 양자암호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곡물 사료 이런 사실 뭐 펀더멘탈리 좀 이렇게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쪽의 이슈들이 좀 불고 가고 있고 그렇죠. 그나마 뭐 코인 관련된 뭐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니 있다 그와 관련된 또 테마주 관련된 수급들이 좀 쏠리고 그러니까 사실 펀더로 어떤 종목이 싸다 비싸다 말하기 좀 쉽지 않은 섹터들의 쏠림 현상으로 좀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걸 또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매매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특징적으로 뭐가 좋다 그러면 항상 시간에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해버려요. 갭상승해버리면 거기서 이거 사야 돼? 부담이 되죠. 장중에 땡겨주면 다행이지만 거기서 음봉 맞아버리면 또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상당히 타이밍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 이렇게 너무 어렵고 뭐 타이밍 잡고 섹터나 종목 사실 그럴 거에 선택하기가 되게 힘든 시장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뭐 사고 팔고를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포트 비중을 엄청나게 늘리거나 뭐 이런 식의 매매는 조금은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쉬어가는 것도 뭐 답이고요. 천천히 좀 종목이나 섹터를 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스타디를 하면서 내년 오판이 좀 좋아지는 섹터 중심으로 뭐 유틸리티 조선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년도 성장이 있는 섹터 중심을 좀 보시고 뭐 그 가운데 최근에 1년 내내 힘들었던 음원 음반 기획사가 그래도 최근에 내년을 바라보고 좀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으면 주가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나 종목을 좀 찾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러시하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조금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냥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쉴 때도 이런 룸이 있어야죠. 슬룸 마사지 기계를 같이 사용해서 쉬면 더 좋지 않을까요, 부장님? 좋죠. 근데 마사지 기계가 저희 집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피곤합니다. 네. 부탁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으시네. 쟤 왜 저래? 저녁 시간 때 그 데일리 힌트에서는 네.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어깨가 무거울 땐 슬룸. 자, 전문가의 손길 6개 마사지 볼이 들어가 있고요. 온열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다는 그런 리뷰를 남겨주고 있는데요. 다른 제품이랑 차별화가 뭐냐 하는데 요게 싸구려는 고장이 잘 나요. 고장. 그리고 온열 기능도 딱 적정한 온도가 아닐 때가 있고 그 미세하게 그 시원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6개의 마사지 볼로 압도적 공 사이즈로 잘 마사지를 해줘서 사람 손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전문가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역시나 6개월 무상 AS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67% 저희가 특가로 가져왔습니다. 특가.
이거 원래 한 15만 원, 18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7% 저희가 전국 최저가로 가져와서 6일 동안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은품도 드려요. 카페인 없는 허브차도 증정을 해서 저희가 컨셉을 다 가지고 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갈 때 생각할 때 이걸로 앉아서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 그 다음에 차도 한잔 하시면서 좀 쉬어가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떠십니까? 네,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더니 PD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네. 목에 두르고 나가시네요. 네, 거의 강매 수준으로. 아니 뭐 저 살 건 아닌데요. 아무튼 목에 두르고 계셔가지고 일단 경험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요거를 이렇게 네. 안에 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끼는 그래서 거예요? 핸즈프리. 아, 안에 손에 넣으시면 돼요. 네. 네. 글쎄요. 더 네. 쑥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네. 그런 다음 컴퓨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라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죠? 상당히 시원하네요. 일단 따뜻하죠? 뭐, 예. 저 온열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5도. 45도인가요? 46도면 네. 화상 입고 44도면 너무 추워요. 45도 딱 적당하게.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웃으시기도 하고 박근영 부장님은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 주신 분 계시고 뭐 일단 다 의견들이 네, 분분하신데요. 오프닝 벨 나오면 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오프닝 벨 나오면 네. 해야 되나요? 왜 갑자기 섭외가 들어오나 싶었는데 아침에 저녁 방송도 바쁜데 아침에 감사합니다. 왜 섭외가 들어오셨지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즘 많이 뭉치시잖아요. 아 진짜 스트레스는 진짜 너무 심합니다. 최근에 시장 때문에 사실 제가 배탈까지 날 정도예요. 진짜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제가 그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체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는데 네. 최근 한 2주 정도 지금 배탈이 나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좀 여기는 시장이 좀 진짜 힘들구나. 저도 좀 아유. 이렇게 힘들다 보면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개인들 다 지금 다 맞아요.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렇게 온열 마사지를 목에 두르고 있는 거 가지고 뭐 웃으신다면 뭐 일단 둘러야 되겠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유쾌하게 하려는 것도 장이 워낙 또 지금 죽순다는 표현이 딱 맞으니까 그래도 요거 보시면서 뭐 피식이라도 좀 웃으실 수 있게 뭐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장이 좀 본질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삼성전자 지금 살짝 뭐 지지부진하다가 또 1% 넘게 또 네, 내리꽂고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네. 댓글창에 보면 이래서 염이사님께서 안 나오셨구나 뭐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니에요. 여기사님도 김 드리면 김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또 광고 뭐 열심히 같이 광고도 해주셨는데 하신 적이 있어요? 마사지 기계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슬룸 요 마사지 기계 저희가 67% 압도적으로 할인해서 갖고 왔고요. 6일 동안만 하니까 요거를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고요. 요 링크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마사지 기계랑은 이 퀄리티 자체가 다르다는 거 6개월 무상 AS 들어간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밖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약간 약간 유리가 통유리로 밖에 네. 오픈 스튜디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앉아서 뭐 끼고 있으니까 다 쳐다보고 가십니다 지금. 네. 마치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이렇게 팔 부러져가지고 약간 부상당한 아 맞아요. 환자 기스 같은 환자처럼. 근데 어쨌든 시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시장 코멘트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특히 수급 관련해서 오늘의 수급 상황은 눈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보로님부터? 일단은 뭐 천하대일 단타 대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참전을 하고 싶을 만큼 좀 빠르게 움직여서 오늘 신규 상장주 위치가 지금 72%대 이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뭐 불과 전거래일에만 하더라도 두세 개 나왔는데 다 망했잖아요. 지난 뭐 이틀 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수급 쏠림이 나오는 걸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구나 또 돈 갈 때가 만만치 않구나 하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나도 한번 1% 먹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한 입씩 이렇게 폭탄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리게 되면은 확실히 조금 시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10%가 넘게 올랐는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더 늘어났죠. 아까 처음에 브리핑 드릴 때 한 330억 정도, 400억 정도 팔았는데 지금 1000억대가 다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또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좀 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바스켓으로 던지고 있었던 상황, 파생에서는 포지션을 이렇게 쭉 이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변동성을 만드는 상황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부장님도 네, 수급 지금 코멘트? 네. 뭐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을 아직까지 좀 기대기가 사실 좀 어려운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죠. 지금 투자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는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현선물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지수가 좀 올라가는 날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선물만 사고 현물은 또 장중에 삼성전자를 사는 듯 하다가 오후장에 또 팔아버리는 그런 이슈가 한 이틀 정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역시 좀 뭐 수급 쪽으로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최근에 물론 5만 원 가격 정도 수준까지 약간 살짝 깨면서 삼성전자가 빠졌을 때 연기금이 전자를 많이 사긴 했지만 또 주가가 급등하니까 또 팔아버리는 네. 기관도 그렇게 짧게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수급 공백이 역시 있는 부분이고, 아까 잠깐 뭐 장중에 초반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코인이나 이런 관련된 쪽에서 역시 자금들이 개인 자금도 꽤 나간 것 같아요. 코인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자금 이탈이 좀 나온 상태라 과거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탁금이 풍부하면서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겨버리는 그런 시절도 있었었거든요. 그때 뭐 2차 전지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을 때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조금 아닌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급 공백이 여전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A를 사기 위해서 B를 팔아야 되고 또 C를 사기 위해서 또 A를 팔아야 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뭐랄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시세의 연속성이 잘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HLB가 다 그런 대표적인 흐름이거든요. 당일날 바로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 다음날 바로 또 낙폭을 절반 정도까지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조금은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나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역시 이제 시장에서 뭐 실적이나 모멘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는데 정말 하드 캐리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모든 섹터가 다 좋게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도 변별력이 있게 일부 종목만 가고 다른 종목은 빠지고 그런 것들이 수급이 너무 극단적으로 좀 치우치고 있어요. 안 좋은 종목은 아주 강하게 밀어버리고요. 좋은 종목은 좀 올라가긴 하지만 또 그게 힘이 만만치 않게 가고 있다, 이런 종목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들 투자가 좀 어려운 국면까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금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장중에 좀 약간 살펴보니까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그래도 조금은 좀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리가캠도 그렇고 장중에 꽤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있고, 알테오젠도 상승폭이 또 많이 줄었지만 다시 조금은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오전의 핵심은 이 밸류업 관련된 뭐 증권, 뭐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저퍼주들, 저 PBR주들 관련된 섹터가 강세로 시작을 했고 일부 방산 관련 쪽이 조금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빠져있던 제약바이오가 오늘 반등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단 시장의 어떤 색깔이나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존에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존의 대장주였던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주고 끝나느냐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생각 들고요. 이렇게 목 마사지기를 하니까 뭐 말 속도가 좀 이제 천천히 가니까 좋다는 분도 계셔서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게 단점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면서 말을 하면은 네. 멘트가 살짝 졸려요. 딱 나른해가지고 살짝 느리게 됩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시원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뒷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좀 안 좋아요. 분위기가. 몸이 좀 그런데 다운 팍 돼 있는데 확실히 뭐 온열 기능이 있으니까 따뜻하면서 목을 잡아주니까 좋긴 하네요.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가끔씩 하기 좋아요. 네. 예. 그 5분 됐죠? 네. 네. 빼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지금 2.3% 떨어져서 55,000원이 다시 위태하게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1% 오르는데 하이닉스의 1% 상승은 삼성전자에서 살짝 빼서 하이닉스에 살짝 들어가면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약간 코멘트에 기대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봐야 되네. 뭐 간밤에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수급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엔비디아가 4% 정도 올라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좋은 흐름들이 발생이 되면은 하이닉스도 좀 뛰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케이. 지금 가격대 부분으로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부분으로 온 것 같고 웬만하면 16만 원대 내려왔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 나온 수급이 뭐 하이닉스로 우호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시장에서 HBM3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면 신문을 보니까 HBM4에 대해서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모두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 쪽으로 넘어가면 뭐 삼전도 충분히 뭔가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트리거는 엔비디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도 오늘 삼전의 하락, 하이닉스의 상승을 보고 네. 엔비디아 실적까지 같이 엮는다면 글쎄요, 뭐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실적이 좋은 것만 갖고는 엔비디아가 상당히 아웃퍼폼을 또 내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그거는 기본 디폴트로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기대감이 워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젠슨왕 CEO도 사실 부담스러울 거예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고 있고 최근에 또 뭐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새로 나온 블랙웰 이거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는 추가적인 어떤 레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기대감이 워낙 시장에서 높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뭘 한다든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이슈를 살짝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움직이긴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역시 테마주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이슈를 시장에서 던져줘야 되고 일단 뭐 발열 문제나 뭐 서버 렉 문제 이런 부분들은 확연하게 절대 아니라는 확인을 또 해줘야 되는 게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이미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배 미만으로 빠졌었고 KB증권 자료를 보면은 뭐 마지노선이 약 49,000원 정도가 삼성전자의 마지노선으로 과거에 주가의 PBR이 빠졌을 때 저점을 본다면 그 정도 수준이었다 말을 했기 때문에 5만 원 잠깐 깨지면 뭐 그렇게 많이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는 자리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튀어 올랐고 한 5만 5천 원 정도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 뭐 많이 빠질 구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다만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은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자사주 매입을 했던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1차 자사주 매입 때는 15% 정도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쭉 조정이 나왔고요. 2차 자사주 매입 때는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을 때인데 2017년, 18년 이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한 25%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조금 눌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사주 매입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 이후에 어떤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 그래도 이걸 가지고 시간을 좀 벌면서 하방을 좀 막아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HBM3E까지는 아마 뭐 그게 8단이든 12단이든 하이닉스 좀 뒤쳐 있는 거 분명히 맞는 분위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HBM4는 내년 하반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자는 조금 긴 호흡으로 긍정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전자가 바로 V자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인가 부분은 뭔가 아주 전징적으로 뭐 전향적으로 뭔가 정말 빅 이벤트를 뭐 발표하지 않는다면은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우상향을 그리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거고요. 다만 싸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싼 건 싼 거고 오르는 건 별개이죠. 네.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번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이후에 추가적인 한 9조에서 10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살짝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 10조는 이미 오늘부터 이제 시작한다. 100만 주 정도 오늘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방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하방은 좀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결국 업황 관련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업황을 봐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이 TSMC가 일단은
트럼프 2기를 통해서 약간 캐파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회사를 또 인수하거나 캐파를 확장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할 거라고 오늘 또 TSMC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대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도체 소부장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는 굉장히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좀 다시 올라올 때 볼 수 있지만 반도체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TSMC도 봐야 되고 엔비디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AI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보면은 엠노라든지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뭐 한글과 컴퓨터는 AI하고 그다음에 뭐 우주 항공 쪽이 같이 좀 겸비된 종목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주가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또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역시 주가들이 조금 이스소프트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AI 쪽으로는 그래도 중소형주 가운데서 조금은 찾는 종목들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틈새에서 AI 쪽도 같이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삼전이 오늘 또 쭉 빠지네요. 삼성전자가 55,000원 선도 지금 간당간당 합니다. 1.9% 아까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고진억한님께서 아까 채팅 남기신 게 어제 어떠한 유튜브 컨텐츠에서 뇌피셜이고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네. 어떤 세력이 삼성전자의 업황도 안 좋고 기업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약점들을 활용해서 오너일가의 마진콜을 노리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상상력을 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사들이나 워낙 이런 것도 안 좋게 나오니까 개인들이 아예 매수를 뒷받침할 수 없게 힘을 쫙 빼놓게 만드는 그런 종가 베팅을 해서 쫙 눌러버리는 이런 힘 빠지는 상황을 몇 번 되풀이하게 만들어가지고 8만 원대에서 진짜 4만 원대까지 쭉 눌러버리고 계속해서 뭐 오너일가의 마진콜의 그 기준이 한 58,000원, 57,000원 요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정도 밑으로 눌러가지고 무언가 이제 좀 지분을 좀 가져가서 홀라당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닐까. 요거 진짜 뇌피셜입니다. 상상력이고. 그래서 약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56분이 지나가고 있어서 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고요. 근거 없죠. 어느 분이 하신지는 뭐 이야기들이 회자는 되는데 네. 뭐 그분 뭐 언급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건 그냥 뇌피셜이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대출을 받고 계신 창구가 이제 공시가 됐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렇죠. 창구에 대출을 받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조금 체크를 해보면 다른 계열사 지분들이 많으세요. 뭐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런 계열사 지분이 많기 그럼요. 때문에 전자가 뭐 가지고 있는데 주가 빠져서 뭐 마진콜 당하고 뭐 반대 매매를 노리고 민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일부 음모론자도 있지만 이 다른 그 계열사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담보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음모론 때문에 주가가 뭐 얼마 정도 내려가면 뭐 반대 매매 나올 거야. 기사도 얼마 전에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실제 뭐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주식으로도 담보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고 다른 계열사 주식이 있으면 그걸 집어넣어서라도 담보력은 충분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만 가지고도 할 수 없죠. 다른 주식도 충분히 갖고 계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걸 음모론을 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빠지면 뭐 삼성전자가 급락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비약적인 소설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담보 잡을 것도 많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상속세를 내려고 담보를 잡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런 위험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가 포착이 된다면 다른 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나라와 그런 세금의 문제에서 조금 더 뭐 이연시켜달라고 뭐 조율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완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어쨌든 상상력을 좀 펼쳐본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가도 되죠? 가야죠. 네, 가야죠. 9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아침은 투자팀 오니까요.
그분들이랑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근영 부장님 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따가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3시 20분에 저희가 마감시황 명박창렬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